IT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중순인데 오늘 날짜 3월 18일 한방눈이 한방눈이 많이 내리네요. 네. 간단하게 홍보 말씀. 다음 주부터 12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4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매주 합니다. 매주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국내 시장에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테크 쪽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은 테크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새벽 시장은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엘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없어져야겠죠. 특히나 이제 생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GB200 같은 경우는 NVL72, 요게 이제 GB300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GB300으로 넘어갔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블랙엘, 이게 이제 원래 블랙엘 울트라였죠. 네, 블랙엘 울트라. 상반기는 GB200이 생각보다 출하가 부진했죠.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공급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겁나게 많은데 이게 공급을 특히나 이제 서버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된 건데, 울트라에서는 이게 해결이 돼야지 올해 이제 좀 쫙쫙 밀어낼 것 같고, HBM 같은 경우는 이게 3 12단이 본격 채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스택이 이제 기존에 8개에서 12개로 늘어나죠. 12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192GB의 HBM이 288까지 크게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산업 입장에서도 지금 블랙엘 울트라는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루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아키텍처죠. 내년에 본격화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젠슨 왕이 6개월 먼저 만들어 달라. 뭘? 네, HBM4.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 그러면 결국 HBM 시장에서는 또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CPO, 코패키지드 옵틱스, 요 기술 같은 경우는 블랙엘 울트라부터 이제 루빈에 본격 확대 적용됐는데, 이게 결국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죠.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유리기판 수요를 촉발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로봇에 대한 플랫폼도 대거 이제 공개가 되겠죠. 대거 공개되는데, 젠슨왕의 이제 입에 달려있다. 그래서 미국 테크 같은 경우는 향후 GTC의 향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C 2025 이후로 지금 이게 미국 테크가 단기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테크는 왜 버티냐? 자, 한국 테크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미국 테크가 거의 4주째 헤매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결국 관세의 영향이고, 이게 경기 불확실성을 자극한 거죠. 지금 S&P 500이나 이런 것들이 가이던스가 막 훅훅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훅훅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한국 테크가 왜 강하냐? 자, 우리나라 반도체를 한번 보자고요. 반도체를. 작년에 보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중요하죠. 미국하고 중국이 중요한데, 미국은 결국 AI 수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보면 레거시입니다. 스마트폰하고 PC.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중국이.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도 사실 뭐 AI 캐펙스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심리의 문제죠. 지금은 심리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중국의 그동안의 이제 수요는 레거시였어요. 근데 이게 이구 환신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죠.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색깔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AI에 대한 색깔이. 자, 지금 마윈이 복귀했죠.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죠. 딱 돌아오자마자 시진핑하고 악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캐펙스를 46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지금 딥시크 이후로 중국에서 지금 AI 쪽으로 캐펙스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DDR5라든지 아니면 H20에 들어가는 HBM3라든지 자, 이런 쪽 수요를 막 촉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테크를 버티게 하는 중요한 부양책이 중요한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국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한국 테크 시장은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게 많다. 네.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이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 지켜봐야 되고 사실 이거는 트럼프 입만 바꾸면 됩니다. 트럼프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방에 또 이거 놓칠 수 있다는 그 리스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 쪽 포지션을 아예 안 가져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흐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레거시 메모리가 턴어라운드 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도 일부 이제 기대가 되는 쪽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 회사 정말 오랜만에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 회사는 이제 OSAT 업체입니다. 후공정 전문 업체죠. 후공정. 세계 9위를 차지합니다. 9위. 9위고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후공정을 주로 담당하고 이제 테스트,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주로 담당하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법인이 조금씩 분리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패키징을 AP 물량을 이제 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이제 턴키로 SSD 같은 것들도 주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회사 사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사 매출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요건 이제 별도 본사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비나라는 또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요거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물량이 섞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법인하고 해외 법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WLS라는 또 회사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자회사 하나 머티리얼즈. 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면 작년이 한 7,650억을 했고요. 본사에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9,150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유는 이제 지금 레거시가 이제 턴어라운드 효과겠죠. 턴어라운드 효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물량이 이제 느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베트남 법인은 기존에 한 250억 하다가 한 270억 정도로 늘어나고요. 비나가 이제 크게 늘어납니다. 비나가 작년이 한 5,200억. 여기가 이제 턴키 수주가 좀 많은 쪽이라,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7,000억 정도로 크게 이제 이쪽 본사하고 이제 비나 쪽. 브라질 법인도 1,120억 정도의 올해 매출에 내년에 한 1,100억 정도로 이제 조금 슬로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WLS는 50억에서 이제 내년에 한 60억. 그리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작년에 2,480억. 그리고 올해는 2,570억 정도로 조금 이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사하고 사실 하나 비나 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하나 머티리얼즈는 사실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부 거래 때문에 연간으로 한 6, 7천억 정도가 빠져요. 회계상으로. 이게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작년이 한 6,300억 정도가 빠졌고요. 올해는 한 7천억 정도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게 네트로 보면 왜 전체 실적하고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내부 거래 때문에 그렇게 상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게 1월 17일 날 이제 인적 분할을 발표했어요.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 반도체 홀딩스가 되고요. 이제 지주사하고 사업회사, 하나 마이크론 사업회사. 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분은 여기가 32.5%, 그리고 여기가 67.5%. 이렇게 이제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받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반도체 홀딩스에는 하나 머티리얼즈 하고 브라질 법인 요게 이제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회사인 하나 마이크론에는 요 베트남 법인하고 요 베트남 비나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사실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하나 마이크론이 상호 출자되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상호 출자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사실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걸 이제 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사업 효율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사실 안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요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약간 빌빌거렸던 거고, 지금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1조 2천억, 영업이익은 1,069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날짜 3월 18일자 시총은요 7,770억 기록하고 있고요. 25년 올해 전망치는요, 요거는 이제 분리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총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서버 DDR5 제품 인증 중이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물량이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제 새로 좀 기대하는 부분인데, 엑시노스 2500 쪽에 이제 후공정 물량을 좀 가져오는데요.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당초 기대보다는 좀 지연됐는데, 아시겠지만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가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은 폴더블 폰에 이제 엑시노스 2500이 적용되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로 비나 같은 경우는 지금 턴키 쪽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SSD 쪽, 지금 이제 중국도 중심으로 SSD 쪽은 굉장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이런 쪽도 지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YMTC도 SSD를 4월부터 10% 이상 인상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2027년에는 2.5D 패키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올해 연말에 구축 목표니까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12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달, 그러니까 8주 커리큘럼이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